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고 뭐 소환 언제 갈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언제 가겠다는 대답은 안 하고 뭐 살을 쐈다느니 검찰이 자기 생일에 맞춰서 살을 쐈다느니 이렇게 무속의 경지로 자꾸 들어가시는 것은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야 뭐 초조하니까 뭐 무속의 길로 들어가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이 저렇게 코미디를 같이 찍는 것. 우리들의 영원한 스타,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갈까요? 드디어 한 고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한 고비가 시작이 된 게 바로 그 검찰이 소환했잖아요. 소환 통보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이재명 씨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성남FC부터 우리 그 가장 큰 의혹이 성남FC하고 대장동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성남FC부터 저는 사실 순서로 따지자면 쌍방울하고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이 가장 뚜렷한 혐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성남FC부터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그 공식화되는 것 같아요.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FC 후원금. FC 후원금 다들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에서 2018년 네이버, 두산 이런 대표적인 성남 주재 그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FC에 돈을 후원을 해주는 이게 바로 제3자 뇌물 혐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대선 때 내 주머니에 1원도 받은 게 없다. 1원이라도 받은 게 나타나면 뭐 하겠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신 주머니에 직접 돈이 들어갔는지 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게 뭐냐면 직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때 이게 제3자 뇌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네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해줬고 그리고 그 돈이 다른 제3자한테 갔으면 그게 제3자 뇌물이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면세점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고 롯데그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K스포츠 재단에다가 70억 원을 줬다는 게 제3자 뇌물죄로 유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하고 정확하게 같은 구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뇌물이냐. 그게 검찰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면세점 특허하고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K스포츠 재단이라는 제3자한테 돈을 줬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다. 이게 혐의가 당시에 검찰이 건 혐의가 이건데 이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똑같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산이 이재명 시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공문이 용도 변경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하고 FC 후원금도 내겠다라고 공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제3자 뇌물죄라는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다툼의 여지가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 그것인데 부정한 청탁이냐가 지금 공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로 빼박 아니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차피 법적인 문제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게 유죄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를 일이고, 제3자 뇌물죄가 저런 구조이고, 거기에 딱 맞아 보이는데, 뭐 법정이 결정하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요즘에. 이분이 지금 사실 정신줄을 좀 놓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소환 통보를 받고 국민보고 그 강릉에 있었던 행사에 가서 검찰이 자기 생일에 맞춰서 소환장을 줬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남의 생일 챙기고 있게. 근데 자기 생일에다가 소환장을 보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살을 쏘는 거다. 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 왜냐하면 자기 서류상의 생일이 진짜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을 쏜다는 얘기는 우리 그 옛날에 해를 품은 달에 나오잖아요. 우리 무당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이제 정말 그 무당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인 당대표가 자기가 검찰 소환을 받았는데 검찰이 자기 생일을 맞춰서 살을 쏜 거다. 아, 저 이제 정말 웃음이 나오죠. 너무 재밌는 캐릭터가 돼가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살을 쐈다. 살을 쐈는데 잘 안 맞는다. 왜냐하면 자기 진짜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야, 이분이 이제 진짜 절로 가는구나. 저쪽으로 가고 계시구나. 그런데 말이 세집니다. 또 윤정부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굉장히 재밌는 게 이날 취재진들이 계속 물었대요. 검찰 소환에 언제 응할 거냐, 대표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소환에 언제 응할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해줘서 입장을 밝히면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맹공에 나섰답니다. 아니, 소환에 언제 응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으면 응하지 않겠다거나 언제 응하겠다거나 이게 대답이잖아요. 근데 완전 동문서답을 한 거죠.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이게 피의자가 할 말은 아니죠. 이거를 본 제3자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면 제3자가 윤석열 정권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피의자가 죄를 졌다고 의심받는 피의자 본인이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지금 너무나 센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쏜다, 검찰이 살을 쏜다라는 표현은 너무 웃기고 이 망나니 칼춤이라는 이런 그 표현 자체가 이분이 지금 정신줄이 지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초조한 거죠. 굉장히 초조하고 민주당이 어제 그 이재명 수사를 하는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민주당 지역 정당에다가 다 보냈답니다. 이게 뭐냐면 좌표를 찍는 거죠. 검사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갈 거다. 자, 민주당 그 흑색 김의겸 선생께서 이분이 아직도 대변인입니다. 민주당의 흑색 김의겸 또는 흑석 김의겸 선생께서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 이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이 대표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는 검사가 90명. 근데 저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건이 좀 많아요. 그 울산 그 선거 얘기도 있고, 그 무슨 서해도 있고, 뭐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뭐 개인을 겨눴다기보다 사건들을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는 건 중요하죠. 이거 이재명 대표도 수사검사가 많다는 게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으면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쌍방울 그다음에 FC 이게 뭐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 숫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 흑색 선생이 하는 말을 뭐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마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수사 검사의 얼굴과 사진을 그 당원들한테 다 내려보냈다는 거는 이거를 좌표를 찍어서 해코지를 하자. 어떤 수준의 해코지든 해코지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런 해코지를 부추기는 것을 공당이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인 공당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뭔가 수긍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백억을 챙기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1년에. 이런 정당이 좌표 찍어서 그 공무원 검사들을 못살게 굴자라는 취지로 이거를 다 명단을 내보냈어요.
이건 진짜 그 당 자체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 검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검사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의 그 규범을 따라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기 어렵게 만들자라는 해코지를 하자라는 좌표를 찍는 행위를 공당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것도. 맞습니다. 이 좌표 찍기라는 게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막 몰려가서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집에 다 같이 돌 던지자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 이제 인터넷상에서 좌표 찍기 했으니 못 살게 굴겠죠. 이게 얼마나 야만적이고 얼마나 부도덕한 일입니까? 저 갈등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동네에서 낮에 싸우고 밤에 가서 온 자기 식구들 친척들 다 데리고 가서 낮에 싸운 사람들 그 집에다가 돌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유리창 깨고. 이 인터넷상에서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정말 공당이 그러니까 이 당의 도덕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졌냐. 이죠. 한 가지의 희망은 이겁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에 그런 의미로 이걸 쓴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비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좌표 찍는 것도 이 흑색 선생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주류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당이 이렇게 정신줄을 놓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런 주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금 이 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성과 혁신이라는 모임이 지금 내년 초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좀 확대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의 성격이 뭐냐면 주류는 저런 짓까지 하는 거 보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당의 내일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가 우리 정당 정치에서 그래도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은 게 이 이재명 대표 수사라는 게 앞으로 뭐 적어도 2년은 걸린다는 거잖아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둠 속에서 이재명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이 이렇게 형편없어질수록 국민의힘도 그 쇄신을 더더욱 안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지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이렇게 거의 뭐 정신줄을 놓은 행동들을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긋해지는 거죠. 초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싸움이 총선 직전에 가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양 당들이 뭔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도 새벽이 오기까지는 한참 남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좀 더 답답한 날들이 앞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고 뭐 소환 언제 갈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언제 가겠다는 대답은 안 하고 뭐 살을 쐈다느니 검찰이 자기 생일에 맞춰서 살을 쐈다느니 이렇게 무속의 경지로 자꾸 들어가시는 것은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야 뭐 초조하니까 뭐 무속의 길로 들어가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이 저렇게 코미디를 같이 찍는 것은 특히 어제 검사들의 그 공무원 검사들의 자기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당원들한테 뿌려서 좌표를 찍고 해코지 가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 그 거대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정말 하수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타까우시겠지만 지금 구조로 보면 총선 전까지 당이 한참 더 저럴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이 저렇게 정신줄을 놓은 행동을 하면 국민의힘도 좀 압박을 덜 느낀다. 덜 쇄신하고 덜 혁신한다. 안타깝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사람들은 먼저 더 소리를 내고 양당을 압박해야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압박입니다.